여러분, 작년에 경상수지 흑자폭이 쉽게 말하면 역대 6번째 수준이었다.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경상수지 흑자를 달성을 했다. 이렇게 정부는 지금 난리가 났어요. 자화자찬이 하늘을 찌릅니다. 하늘을. 참 그런 거 보면 웃기죠, 그죠? 진짜 웃겨요. 아니 수출하는데 정부가 도와준 게 뭐죠? 오히려 기업만 때려잡았지 기업이 수출할 수 있게끔 뭘 도와줬다는 거예요? 정부가 존재한다고 기업이 승승장구하면서 나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이 존재해서 더 벗어나서 기업을 지원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들이 신이 나서 전 세계 시장을 발바닥이 부러뜨라 뛰어다니는 겁니다. 그러면서 신나하고 만족감을 느끼고 그렇게 돈 버는 것을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고 그러면서 그들은 만족하며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지금까지 기업인들을 이용만 해먹었지 기업인들에게 어떤 이 균형적인 운동장을 만들어준 적이 있나요? 친노동정책에 얽매여서 기업인들을 쉽게 말하면 잡돌이한 게 지금 문재인 정부예요. 소득주도의 성장정책이라는 미명하에 최저임금을 엄청나게 올려서 기업의 어떤 비용 부분을 장난 아니게 만들었죠. 자영업자는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데가 망했습니까? 게다가 주 52시간제는 지금 50인 이상 사업자에 도입하면서 중소기업의 경쟁력은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상법 개정에 공정거래법 개정에 금융그룹 감독법 개정에 여기에 노조관계법 개정, 노사관계법까지 개정을 해서 지금 노조가 이제는요 파면이 된 직원들이 노조에 가입할 수 있고 공장을 볼모로 삼아서 거기서 파업할 수도 있어요. 이게 지금 문재인 정부가 도와준 겁니다. 여기에다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요. 기업에서 사망자가 나게 되면 거기에 CEO 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게 됩니다. 상황이 이래요. 그야말로 기업을 잡돌이해도 이렇게 잡돌이까지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놓고 수출이 많이 했다. 흑자가 많았다고 자화자찬한다는 건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기업인들이 들으면요 속이 터질 노릇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마디 한마디 썼겠습니다. 지들이 뭘 도와줬다고 이렇게 말입니다. 근데 이 또 흑자가 난 부분도 이게 여러분 잘 봐야 돼요. 왜냐하면 수입이 더 많이 줄어들어서 쉽게 말하면 불황형 흑자일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는 사실이에요. 게다가 이게 정부가 말하는 쾌거, 저는 쾌거라고는 눈꼽만큼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코로나 위기 속에서 이룬 또 하나의 쾌거다. 전대미문의 위기 속에서 상품 서비스의 대외 경쟁력이 우리 경제의 안전판 역할을 톡톡히 했다. 아유, 입에서 욕 나올락 하다 말았어요. 지금 입에서 욕 나올락 하다. 전대미문이라니요. 전대미문의 위기는 맞는데요. 여기서 기업의 상품 경쟁력이 올라갔다고요? 참 웃기는 소리 하고 앉았네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잖아요. 또 하나의 쾌거라니요. 저는 쾌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분석을 해보면 이거 착시에 가깝습니다. 착시에. 자, 여러분 경상수지 중에 상품수지 볼까요? 상품수지가 2019년 대비 2020년에 596억 8천만 달러에서 752억 8천만 달러까지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전년 대비하면 156억 달러 늘어났어요. 6억 달러. 그런데 내용을 뜯어다 보면요. 이게 수입은 8.8% 줄어들었고요. 수출은 7.2% 줄어들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불황형 흑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불황형 흑자다. 수입이 더 많이 줄어들었으니까. 여기에다가 이게 수출도 보면요. 5,666억 달러입니다. 전년 대비하면 400억 7천만 달러가 줄어든 상황이에요. 400억 7천만 달러가. 여기에 반도체만 월등하게 많이 늘어났어요. 반도체가 수출이 40.1% 늘어났거든요. 쉽게 말하면 K자형이라는 거죠. 부익부, 빈익빈 이렇다는 이야기잖아요. 잘 되는 더 잘 되고 안 되는 더 안 되는 그런 상황을 가져왔다는 이야기잖아요.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떨어졌다는 사실. 수입은요 4,346억 6천만 달러입니다. 마찬가지로 422억 달러 감소했습니다. 그러면 400억 7천만 달러가 수출이 감소했고 수입은 422억 달러 감소했으니까 이거야말로 불황형 흑자 맞죠. 분명한 거는 불황형 흑자로 보이는 겁니다. 보이고 있어요. 저는 그게 아니라는 게 웃기는 거죠. 지금 상품 수지는 계속 나빠지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상품 수지는. 여기에다가 여러분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 더. 여기다 하나 더 보면 왜 그렇다 이해가 될 겁니다. 이게 바로 서비스 수지입니다. 서비스 수지는요. 진짜 많이 떨어질 때 367억 3천만 달러가 2017년이에요. 해외여행을 엄청나게 많이 갔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2020년에는요. 이게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어요. 절반 이하로. 162억 달러로 줄어 적자 규모가. 해외를 나갈 수가 없으니까. 여기도 100억 달러, 150억 달러, 160억 달러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결국은 전체적으로도 상품 수출은 줄어들었지만 게다가 특정 제품이 많이 늘어나서 반도체가 너무 많이 늘어나서 많이 나간 것처럼 보이지만 전체적으로는 줄었다. 게다가 해외에 나가지 못했으니까 서비스 적자 폭이 줄어들었다. 그 때문에 여러분 경상수지 흑자 폭이 크다는 거 이거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요. 상황이 달라지면 바로 반전될 수 있는 거예요. 상황이 달라지면. 예를 들어서 2021년인 올해 어떻게 될까요? 당장 수입이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고요? 유가가 올라가거든요. 앞서 보니까 유가가 거의 60달러까지도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기름을 수입해오는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는요. 수입 물가가 올라가요. 수입 물가가 올라가면 당연히 수입 가격도 올라가고 수입 전체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게다가 코로나19의 접종이 백신에 대한 접종이 시작되면서 11월까지 정부의 계획대로 계획대로 11월 달까지 집단 면역이 일어났다면 전 세계는 이미 보통 한 8, 9월쯤 집단 면역을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해외여행 수요가 폭발적으로 일어날 겁니다. 그러면 서비스 수지는 적자는 엄청나게 떨어질 거예요. 적자폭은 엄청나게 떨어질 거예요. 물론 올해 당장 이게 집단 면역이 돼서 여행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일어날 거냐 여기에 대해서는 좀 물음표가 따르긴 하지만 정부가 예측한 대로 이게 또 하나의 쾌거가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요 불황형 흑자에다가 쉽게 말하면
수입 물가가 그만큼 떨어졌다는 이야기겠죠. 수입이 그만큼 줄었다는 이야기겠죠. 게다가 서비스 수지가 많이 줄어드는 영향, 예. 게다가 전체적으로는 상품 수출까지도 줄어드는 영향, 그런 영향으로 봐야 한다. 예. 쾌거가 아니라 착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 그만큼요 지금 대한민국의 어떤 수출은요, 경상수지 수출은, 예, 아직까지 작년엔 참 좋았지만 올해가 과연 좋을 거냐.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다 떨어진 모양새라서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정부가 이야기한 것처럼 쾌거보다는 착시에 가깝다. 그렇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